국회는 마스크 사각지대 코로나19 소식 계속 이어갑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에 국회로 마스크 좀 써라는 항의 전화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 중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떤 일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 중 생방송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방송 화면 중에는 질의하신 의원님하고 또 답변하는 기관장님의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일부 시청하시는 국민들로부터 의원이나 또 기관장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냐 이런 항의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가능한 한 마스크 착용하고 또 답변하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좋을 듯합니다. 먼저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어제 자정부터 서울은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잖아요. 그런데 어제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의원들이건 장관들이건 조금 미진했나 봐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도 질문하고 그리고 지금 질문 답변을 받은 홍남기 부총리나 박능욱 보건복지부 장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바라볼 땐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시가 자정부터 0시부터 모든 사람한테 실내에 있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국회는 서울에 있잖아요. 영등포구에 있죠. 그러니까 국회가 무슨 취해복권이냐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의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항의 전화가 좀 왔던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결위원장이 뒤늦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아마 그걸 주지시켜줬으면은 마스크는 항상 요즘에 필수품이잖아요. 그랬을 텐데 뒤늦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스크를 다 착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모이게 마련이고 또 규모가 큰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상황을 저희가 한번 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국회 모습, 회의의 모습 어제 지적을 받은 이후에는 일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질문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김태현 변호사님 국회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은 장소에 있고 이게 좀 뭐 인원이나 이런 거 제한하기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보좌관들도 많죠. 기자들 많습니다. 예전에야 출입하는 언론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새는 공식적인 출입증 가지고 언론사만 한 60개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청에는 웬만한 구청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못 가고 민원인들도 많이 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진짜 국회 자체가 셧다운 되는 거고 입법 활동 자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정치인들이고 공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국민들한테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를 하고 지금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내실에 전부 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거죠. 국회는요. 국회는 행정국가 서울시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마스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공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쓴다고 해서 회의 내용이 잘 안 들리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물론 국회의원들이 뭐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좀 솔선수범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 박병석 국회의장은 각 의원실 보좌진 관련해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등의 조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권유드린다 이렇게 했다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이 국회 같은 곳이 사실 이 작업을 할 때 그냥 일반 인터넷망을 쓰는 게 아니고 내부망을 쓰는데 국회가 이런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고 또 하더라고요. 한국 이제 국회나 정치권이 이제는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비대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의원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국회 표결 절차도 비대면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회는 이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해서 들어갈 경우에는 이거는 해킹에 뚫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망하고 내부망을 철저하게 분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좌진이 국회 내부망으로 접속해서 아마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예.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처럼 국회 직원이나 지금 보좌진들은 재택근무에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국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인트라넷은 접속할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업무를 좀 한다거나 네. 국회의원 보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예. 외부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소식들이 좀 추가로 들어와서 저희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본의 발표입니다. 최근 12일 동안에 누적 확진자가 3,175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중증 환자도 38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60세 이상 환자 비율 32%나 됩니다.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60세 이상 2주 전보다 지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 지금 사랑제일교회, 서울 성북교회 사랑제일교회 이 관련 확진자도 40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모두 915명, 곧 있으면 이제 1000명에 이르는 상황이 되고 있고 이 사랑제일교회 2차 이상 감염은 22곳에 120명이 현재까지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화문 집회 확진자는 17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193명으로 늘었다는 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국회 역시도 뭐 국회뿐이겠습니까? 모든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노 마스크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역시 어제 있던 일인데 누가 노 마스크로 기자회견을 했을까요?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친일 청산 없이 국민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원희룡, 이철우, 김기현, 하태경, 장제원, 허은하 등등 이들은 폐역의 무리입니다. 이런 친일 비호 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은 토착 외구와 한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런 인식이 심화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김원훈 광복회장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소통관이잖아요. 역시 마스크 없이 저렇게 한 10분여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외부인 출입이 지금은 안 되는 곳 아닌가요? 오늘부터는 그렇다고요. 네. 예전에 정론관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외부인 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니까 사실은 마지막 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저 소통관 예전 뭐 정론관 때도 그렇고 저기를 쓰려면 현역 의원이 저기를 예약을 해서 잡아줘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원훈 광복회장은 전 의원이긴 하지만 현역 의원은 아닙니다. 예. 그럼 어떤 현역 의원이 김원훈 광복회장의 저 소통관 기자회견 장소를 대관해 줬을까? 대관에 알아서 나서서 예약을 해줬을까 봤더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부 언론의 사진을 보시면 최강욱 의원이 저기 뒤쪽에 좀 떨어진 곳에 배석하고 있는 사진도 나옵니다. 아, 예. 예, 어제 이제 김원훈 광복회장이 얘기를 한 건데, 뭐, 일단 규정 위반은 없죠. 왜? 어제까지는 저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예.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행되기 하루 전에 저기를 이제 잡아서 저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앞서 이제 국회 회의 모습도 보셨지만, 김원훈 광복회장도 전혀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저기서 하는 거예요. 저거 아마 사실은 제가 최강욱 의원이었다고 하면, 아마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하시라고 좀 권유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김원훈 광복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뭐 옳다, 그르다, 찬성한다, 반대다,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소통관에 와서 본인의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다. 예. 저 장면만으로도 비판받을 소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형식 면에서는 다소 부적절한 이 김원훈 광복회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내용면으로 봤을 때도 여러 뭐 찬반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일단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최근에 이 김원훈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 일단 구두로 주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법에 보면은요. 예, 예. 그
지금 국가 유공자 단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김원훈 광복회장의 경우에는 지금 통합당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게 정치적 공격을 받았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이렇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그 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보훈처장이 박상덕 보훈처장이 구두로 주의 조치나 시정 요구를 좀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동안에 얘기했던 뭐 친일청사 이런 것보다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실 뭐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미래통합당 소 정치인들을 직접 거론한 이런 부분이 좀 문제 삼았다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뭐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예.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복회장이 최근에 이제 보였던 행보가 좀 우려스럽다. 이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뒤끝을 오래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하게 광복회장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일청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김원웅 회장의 경우에는 부친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독립투사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그걸 너무 지나치게 공격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길게 계속 뭔가 반복하는 듯한 그런 반박을 하는 것 또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김원웅 광복회장의 어제 노마스크 기자회견 얘기까지 짚어봤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달라진 또 달라져야 할 국회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